우리가 평생 아무 의심 없이 떠먹어온 밥 한 숟가락, 그 따뜻하고 편안한 한 입이 사실은 어느 날부터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러나 얼마나 확실하게 혈당을 끌어올리고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30년 넘게 노인 당뇨와 대사 건강을 연구해 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보아왔습니다. 평생 밥 먹고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혈당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그런데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밥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조용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아주 쉽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30년 넘게 노인당뇨원과 대사건강을 연구해온 김지훈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지금 바로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드시는 그 밥맛 한 공기, 바로 그 밥을 어떻게 하면 약보다 안전하고 몸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하루 한 번의 자연 처방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KDA 메이오 클리닉을 비롯한 국제 연구들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생활 패턴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에서 혼자 지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은 편리함 때문에 한 번에 밥을 많이 지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익숙한 습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워 먹는 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장 지방을 빠르게 쌓이게 하고 세포가 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결국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 2형 당뇨의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이 사실은 싱클레일의 다이아비티스 인 올드 에이지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 전체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탓하거나 자책하셨으면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비난이 아니라 공감으로, 그리고 해결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에서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어르신들의 혈당은 훨씬 더 안정되고 몸은 가벼워지며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만들어낸 위로가 아니라 이 분야의 대가인 이근우 교수님이 If You Live to Aver에서 강조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은 작은 선택 하나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작은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되는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구태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0% 이상 어르신들이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두었다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식사할 때마다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십니다. 이 방식은 편리하지만 KDA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빠르게 가열하는 과정에서 쌀의 전분 구조가 변성되면서 원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당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GI가 평균 20~30%나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면 혈당이 더 급하게, 더 높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2015년 스리랑카 연구팀이 파브메드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는데, 전분이 식히는 과정과 밭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구조가 달라져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하게 혈당과 내장 지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이 혈당을 갑자기 끌어올리는지 그 과정을 어르신들께 아주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밥이 식었다가 빠르게 가열되면 전분의 구조가 변해 몸속에서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데,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급상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올라간 당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결국 몸속에 남게 되어 먼저 간으로 몰리면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이어서 췌장에 부담을 주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며, 마지막으로 혈관벽에 손상을 주어 치매와 신부전 같은 노인성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싱클레일 교수가 다이아비티스 인 올드 에이지에서 강조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작은 변화에도 훨씬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왜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몸속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왜 이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습관을 줄이기만 해도 몸은 즉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메요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이런 혈당 급상승 패턴을 줄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5토 20%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뛰지 않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췌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들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식사 후 찾아오던 졸림이나 무기력이 사라지고 몸이 가볍고 덜 피곤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십 년간 환자분들에게서 반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단순히 밥을 먹는 방식만 바꿔도 하루 컨디션과 장기 건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병원에서 자세히 듣기 어려웠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왜 의사들은 이런 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요? 혹시 숨기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지만, 결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의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약물 처방과 합병증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 시간은 짧고 당장 눈앞의 수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생활 습관을 깊이 다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뇨 조절의 70%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드 교수의 연구에서도 식물성 기반 식단과 생활요법이 혈당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약물만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약은 꼭 필요할 때 쓰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어르신들의 혈당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핵심 열쇠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저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즉 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밥을 약이 되는 한 공기로 바꾸는 네 가지 과학적인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하실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안전한 생활요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 바로 현미식초 한 스푼을 밥짓기 과정에 더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쌀을 씻은 뒤 물 2컵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넣고 약 30분 정도 가볍게 불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쌀알 표면에 식초 속 아세트산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데 이 아세트산이 밥이 몸속에서 당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GI 지수를 20도 35% 정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내용은 일본 연구진이 다이어비티스 케어 2004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고 식초가 밥의 혈당 상승 속도를 안정적으로 줄여준다는 사실은 여러 후속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한 스푼이 어르신들의 혈당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첫 번째 비밀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현미식초 한 스푼이 어르신들의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이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세트산은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르고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로, 풍 박사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듯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약 10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내장 지방은 노인 당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감소는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시거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의 양을 반 스푼 이하로 줄이거나 물을 조금 더 추가해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몸 상태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조정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 비밀을 어르신들께 아주 정확하고 실천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쌀 전체 양의 5-7% 정도를 귀리나 조 같은 잡곡으로 섞어 넣는 것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다음 준비해둔 귀리나 조를 그대로 넣어 함께 취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비율로만 섞어도 밥맛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건강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귀리와 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당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약 40%나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이 효과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한국당뇨학회 KDA에서도 혈당이 불안정한 어르신들에게 귀리나 조 같은 잡곡을 소량 섞어 먹을 것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 식후 혈당이 놀라울 만큼 안정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 비밀 역시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귀리나 조를 밥에 5-7%만 섞어도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베타글루칸은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20% 낮추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LDL이 높아지면 심장, 뇌혈관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 20% 감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명을 지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베타글루칸은 위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젤 형태로 변하면서 소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기 때문에 식후 금방 배가 꺼지던 분들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불필요한 간식이나 야식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로, 싱클레어 교수가 강조했듯이 혈당과 지방대사가 안정되면 뇌혈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 상태가 인지 기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어르신들께 가장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섞어 지은 밥은 야채 비빔밥처럼 가벼운 채소와 함께 먹으면 훨씬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밥에서 이런 작은 균형을 만들면 건강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밥이 완전히 지어진 후에 강황가루를 단 1스푼만 살짝 뿌려 섞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혈당과 염증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단순히 색을 내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강황에 들어있는 카큐밀이라는 성분은 몸속에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인슐린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랜셋에서 2019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도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약 25%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커큐민이 들어가면 세포가 당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부드러워지며 췌장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단지 이 1스푼만으로 식후 피로감이 줄고 혈당 폭등이 누그러지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아왔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세 번째 비밀로 자신 있게 소개드립니다. 저는 강황을 밥에 더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르신들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커큐민은 체내의 만성 염증 반응을 강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임상 자료에서 염증 수치를 약 3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 피로감, 부종 같은 문제들이 많아지는데, 이 염증 감소는 일상 컨디션을 가볍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커피민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류 흐름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혈압을 약 10-15%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안정되면 심장과 뇌혈관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건강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셋째로, 커피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 노화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인지 기능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뇌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커피민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아지므로 밥에 강황을 넣을 때 후춧가루를 아주 조금만 함께 더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은 강황이 약효를 강화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하신 후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비밀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혈당, 염증, 혈압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지만, 밥을 지은 뒤 30-60분 정도 자연스럽게 식혀주는 것, 그리고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 대신
약한 불로 천천히 데워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이 식는 과정에서 쌀쌀 속 전분은 다시 단단하게 굳는 회복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전분의 일부가 몸에서 바로 당으로 분해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레지스턴트 스타치라는 성분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밥을 충분히 식힌 뒤 다시 데워 먹으면 이 레지스턴트 스타치가 15T 20%까지 증가하며, 이는 하버드와 CSIRO 호주 국립과학원 연구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뀐 전분은 몸에서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며 장내 유익균을 들여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비밀이 밥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밥을 충분히 식힌 후 약한 불로 다시 데워 드시는 이 방법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 구체적인 이득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레지스턴트 스타치가 늘어난 밥은 몸속에서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크게 늦춰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약 25% 낮게 올라가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 췌장이 받는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변한 전분은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일반 밥보다 2, 3배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금방 배가 꺼져 과일, 빵, 과자 등을 찾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고 체중과 내장 지방 관리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셋째로, 레지스턴트 스타치는 장에서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김치나 동치미 같은 생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활성화되는 것과 비슷한 장 건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혈당 반응도 훨씬 안정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밥을 굳이 줄이지 않고도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네 번째 비밀을 특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부산에 사시는 75세 박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52mg/dcl를, 당화 혈색소는 7.75%, 혈압은 165도로 95로 모두 기준치를 넘는 상태였고, 이미 당뇨약과 혈압약 두 가지를 수년째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아침마다 피로가 누적되어 이제 나이도 있고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혼자 지내시는 할아버지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흰쌀밥을 4공기 정도 지어 냉동해 두었다가 식사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방식을 수년 동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방법이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문제는 이런 밥의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혈당을 더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배 주변에는 내장 지방이 빠르게 쌓여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식후에는 쉽게 처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참고한 문시와 콜버그 교수의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고 장내 유익균이 부족한 상태를 방치하면 뇌졸중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할아버지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고 데워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꾼 뒤 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주 집에서 직접 혈당을 체크하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당뇨 걱정 없이 사는 법에서 소개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내장 지방이 약 3kg 줄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던 무거움과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력이 좋아지면서 매일 저녁 아드님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즐길 만큼 에너지가 회복되었고 표정 또한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바로 생활 습관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약이 되는 밥을 드시면서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가는 5가지 일상 습관 중 첫 번째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20대 30분 정도의 가벼운 슬로우 조깅 또는 느린 산책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가 아니라 식후 1시간 뒤에 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집 근처 아파트 단지나 동네 공원처럼 익숙한 길을 말 그대로 천천히 숨이 차지 않는 속도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처럼 추운 시간대를 피해 주시는 것이 관절과 심장에 안전합니다. 왜 이런 가벼운 운동이 중요하냐면 문시와 컬버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격한 운동보다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이 인슐린 감수성을 25T 40%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속도를 내는 조깅이 아니라 체중 부담이 적고 관절을 보호하는 슬로 조깅은 한국에서도 점점 추천되는 방식으로 무릎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걷기만 해도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약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싱클레어 교수가 강조했듯이 이런 가벼운 움직임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친구 2~3분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날따라 식후 혈당이 평균 30mg/dcl이나 낮게 측정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는 욕심내지 말고 하루 10분부터 천천히 늘리시고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통증이 있는지 항상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NHIS 걸음수 앱을 사용하면 하루 활동량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하고 꾸준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습관만 실천해도 약이 되는 밥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 에너지,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2번째 습관으로 어르신들께 한국식에 가장 자연스럽게 맞는 간헐적 단식 방식, 즉 아침은 가볍게 채소 중심으로 드시고 주된 식사는 낮 4~4시에서 오후 6~5시 사이에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무, 오이, 나물처럼 속을 부담시키지 않는 가벼운 채소 위주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월레지스턴트 스타치가 늘어난 약이 되는 밥을 김치와 채소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밤늦게 먹는 야식과 군것질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속에 인슐린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서 만성 인슐린 수치가 30도 5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풍 박사의 저탄수 간헐적 단식 연구와 KDA가 노년층에게 권하는 안전한 방법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인슐린이 줄어들면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5~10kg 정도의 안정적인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레지스턴트 스타치가 늘어난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한국 어르신들께는 점심 또는 저녁 식사 때 된장국 같은 저지방 국물 요리와 생김치에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바나드 교수의 식물성 기반 연구에서도 장 건강과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조합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은 당뇨약, 특히 메트포르민이나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16시간 이상 금식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무리해서 늘리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습관이 약이 되는 밥과 만나면 어르신들의 혈당과 체중, 그리고 생활 리듬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습관으로 어르신들께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사법을 권해드립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밥을 드실 때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약이 되는 밥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시금치, 당근, 호박 같은 채소를 듬뿍 올려 비빔밥 형태로 드신 뒤 곁에 자연 발효된 김치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 식이섬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끼에 균형 있게 들어가 몸의 대사 시스템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연구를 보면 자연 발효 김치와 같은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염증을 약 35% 줄여주고 포도당 대사를 개선해 식후 혈당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바나드 교수의 저지방 식단 연구와 한국의 이지 당뇨 영양법, 이지 다이아비티스 뉴트리션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이 줄어들고 그 결과 혈당 조절뿐 아니라 신장과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싱클레어 교수는 이를 노년기 건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한 환자분은 매끼 식사에 자연 발효 김치를 한두 점씩 꾸준히 더한 것만으로 2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5%로 안정될 만큼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김치에 설탕을 많이 넣은 단맛 나는 김치가 간혹 있는데 이는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저당, 로우카브 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짠맛이 강한 김치를 과하게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소금 함량이 낮은 김치를 고르거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습관이 약이 되는 밥과 결합되면 장과 혈관의 건강이 동시에 좋아지는 매우 강력한 조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번째 습관으로 어르신들의 혈당, 뇌 건강,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스트레스 뇌관리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하루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은 가벼운 요가 호흡 운동이나 10분 명상입니다. 식사 후 바로가 아니라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시간에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툭 내려놓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만 반복해도 됩니다. 짐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벼운 요가와 호흡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약 20%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혈당이 불필요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아유르베다 기반 연구에서도 심박과 신경계가 안정되면 식후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사 후 한옥 분위기의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짧게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10분 휴식은 뇌의 과부하를 줄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도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 책사랑은 치매도 멈추게 한다에서도 가족의 관심과 정서적 안정이 노년기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과식 충동이 줄어들며 하루 전체의 에너지가 안정되는 이점이 생깁니다. 리 교수는 긍정적 사고가 노년기의 행복과 장수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는데 이 습관이 바로 그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사례로는 한 할아버지께서 매일 저녁 식사 후 카카오톡으로
자녀 손주와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인 뒤 아침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강력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이런 습관을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주 1회 혈당을 체크하며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습관이 약이 되는 밥과 만나면 몸, 마음, 뇌가 동시에 안정되는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 습관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매일의 행복 관리와 꾸준한 모니터링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후 혹은 잠들기 전에 하루 혈당을 한 줄로 기록하고 그날 먹은 밥과 몸 상태를 짧게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는 마음속으로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들이 왜 중요하냐면 문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작은 기록과 감사 습관을 가진 환자들은 건강관리 실행률이 50%나 높아지고 약 복용, 식단, 운동을 훨씬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합병증 위험을 약 40%나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80세 이후 마음가짐의 힘을 다룬 책 80세의 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일상 루틴이 노년기의 독립성과 행복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혈당 기록과 감사 습관을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식습관이 안정되며 스스로 삶을 더 잘 관리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실천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집에서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를 꾸준히 활용하고 1년에 한 번 제공되는 NHIS 건강검진을 무료로 꼭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혈당, 신장, 혈관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위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습관이 약이 되는 밥과 결합되면 단순히 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더 독립적이고 더 행복하게 사는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어르신들이 한눈에 기억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 비밀을 짧고 선명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세 끼 중 단 한 공기만 바꿔도 혈당과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밥 짓기 전에 현미식초 한 스푼, GI를 20도 35% 낮추고 인슐린 반응을 부드럽게 만들어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귀리조르살에 577% 섞기, 베타글루칸이 탄수화물 흡수를 40% 늦춰 식후 혈당 급등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밥 지은 후 강황 나이스푼 넣어 섞기,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약 25% 감소, 염증 혈압을 낮추고 뇌까지 보호합니다. 밥을 30초 60분 식힌 뒤 약불로 데워 먹기, 레지스탄트 스타치가 15-20% 증가, 식후 혈당을 25% 낮추고 장내 유익균을 크게 늘립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변화가 결코 어렵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저 밥 짓는 방식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건강의 흐름 전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약이 되는 밥의 힘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실천 안내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비밀 1번부터 딱 7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혈당을 직접 기록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변화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자녀 손주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이 함께 알면 어르신의 건강은 더 안전해집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오늘부터 단 한 발짝만 움직여도 건강의 흐름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면책고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모든 내용은 건강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어르신 개인의 의료 진단, 치료, 처방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혈압, 혈당, 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필요한 관리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식단 변화, 운동, 간헐적 단식, 식초 강황 등의 활용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저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과 조정은 반드시 직접 진료하시는 담당 주치의의 안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